네, 안녕하십니까. 윈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1일. 자, 테슬라 주가 지금 반등을 했다가 이제 쭉 이렇게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네, 엔비디아도 좀 쭉 빠지고요. AMD는 그냥 쭉 빠지고. 다 빅테크들 모습들이 비슷하죠. 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 네. 자, 나스닥 지수 일봉인데요. 예,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어, 자, 나스닥이 자, 여기서 이렇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2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봉 상황. 자, 갭이 크게 이게 뻥 뚫리게 됐죠. 자, 이 갭이 생겼을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여기 에어 쿠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이렇게 바로 뚫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에어 쿠션 저항을 막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음, 이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로 거기를 이렇게 뚫어주고 안착하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또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페드 이제 금리 결정하고 나서 그 악재, 이 악재를 지금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죠. 음, 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시나리오를 써보자면요. 그러니까 소설을 써보자면 페드는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어, 이 자산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자신이 금리를 올렸는데 주식 시장은 마치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예. 그리고 이 배경에는 파월 너가 앞으로 금리를 이제 내릴 거야. 그리고 금리 올리는 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 활약을 펼칠 이제 총알이 있어야겠죠. 예. 근데 터미널 레이트, 고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뭔가 운신의 폭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예. 그래고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을 비웃고 있는 거죠. 음. 이제 네가 뭐 금리 올려봐야 뭐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못 올릴 거야. 예.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하면서 그동안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뭐 계속 경기는 안 좋다고 올 봄부터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실물 경기는 되게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만의 파티를 막 펼치고 있었죠. 예. 그리고 막 계속 갈 거야 막 외치고 있었죠. 근데 파월은 이 모습이 그 꼴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다가 재를 뿌리고 싶은데, 예. 막 소금을 막 뿌리고 싶은데, 예.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다. 음, 먹혔다. 자, 이번에 한 말이 제대로 먹혔다. 어떻게 먹혔느냐? 사람들에게 뭔가 머릿속에 연상을 시킨 거죠.
확실히 이제 말을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이제 인상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연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페드 와치라고 그 이제 금리 전망하는 그 사이트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그 나타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한 이제 원래는 한 내년에 한 네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망을 했는데 이제 한 두 번 정도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네 번이 더 두 번으로 바뀌게 되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한 한 9월 이 정도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빠르면은 한 잘하면 뭐 내년 뭐 3월은 좀 빠른가? 한 5월 정도에도 일어날 수가 있겠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한 5, 6개월만 좀 잘 참으면 금리 한 번 더 올라가면 거기가 끝이고 그리고 조금만 이제 참으면 금리 인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좀 상당히 좀 고금리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는데 어, 그 연상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금리 상태 이번 아마 11월에 한번 올리면 거기가 거의 끝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11월에 가서 그 이상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다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패드 와치에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산 시장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아마 11월이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예, 진짜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이걸 한번 올린다면 여기서 이제 쇼크가 나는 거죠. 쇼크. 예. 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이제 11월에 한번 올리고 그 상태로 쭉 유지를 하다가 뭐 빠르면 5월 정도에 가서 이제 금리를 아주 조금 예, 한 0.25나 내리겠죠.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거예요.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5월 정도에 가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시킨다. 예. 근데 좀 빠를 것 같고 이제 요번 페드 회의를 통해서 이 전망이 한 심하면 9월로까지도 밀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제 9월 거의 다 갔고 9월 22일인데 이 9월, 10월, 11월 1, 2, 3, 4, 5, 6, 7, 8, 9월까지 이 금리 인하 시기까지 한 11개월 이 사이 동안에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 이건 뭐냐면 기업 실적. 우선 이제 미국에 이제 뭐 이제 피라미드가 있겠죠. 이제 밑에 있는 기업부터 해서 이렇게 위에 이제 빅테크 이렇게 있고. 음, 근데 빅테크들은 아직까지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AI 칩 잘 팔아서 돈 잘 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던 빅테크들의 실적마저도 이제 다운을 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벌어진다. 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이제 다른 기업들 실적 뭐 망가지고, 막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망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제 경기 침체. 자, 이런 경기 침체 상황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이제 인플레가 이게 쫙 다운이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말했을 때는 연준은 굉장히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연착륙이다. 예, 어, 경제가 버텨주고, 버텨주고 이 기간 동안에 경제가 이제 망가지지 않고 버텨주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경제는 버티는데 인플레 인플레 지수는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완료 2% 목표가 딱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을 해서 어, 이제 2%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다시 경기를 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가 다시 조금 올라오더라도 2%까지 내린 다음에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이제 2% 정도까지 이제 급격이 내려가고 어, 그 사이에 다행히도 경제가 잘 이제 버텨주고 침체가 심하게 오지 않고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빨리 오면은 이제 금리 인하도 시기를 앞당겨서 뭐 3월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연준은 또 명분이 있겠죠. 음. 자,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 이러한 매크로적인 요소보다도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런가? 어,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생각 속에 이제 쌓여 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왜 가격이 더 중요하냐? 어, 정말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이제 인플레가 빨리 이제 앞으로 한 5개월 안에 빨리 이제 떨어져 가지고 연준이 목표하는 2%에 딱 와서 연준이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이제 매크로적인 변화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느냐? 예. 근데 매크로를 이제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거봐 매크로 상황을 잘 살펴야 돼. 어, 자, 이렇게 이제 매크로 변화가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또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3월 달에 이제 이 2%대가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시장의 가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 가령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여기서 지금 9월이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거하고
이제 10월, 11월, 12월 1, 2, 3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거.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거. 자, 결론은 뭐냐면 가격 추세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발표에 대한 어떤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 상황이 주가 아니고요. 이 가격 상황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랄까 이렇게 쭉 막 급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된다. 그럼 거기에서 아주 폭발적인 계속 지속적인 어떤 상승 어, 힘들어요. 예. 자, 근데 쭉 급락을 했다가 이 바닥권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폭발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세고 그다음에 여기다 횡보를 막 길게 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발표했다. 그럼 거기서는 또 이게 조금 이것보다는 약하지만 좀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년 만약에 이제 매크로적인 전망하시는 분들이 3월이나 뭐 5월이나 이렇게 뭐 9월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패드 발표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 시기를 점치던 분들의 전망이 이렇게 늦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일반인들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연상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의 하락도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연상하고 있는가. 이게 많이 이제 그 뭐랄까 적용이 된 거죠. 음, 자, 그래서 어,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공포스럽고 불안한 이런 생각이 이제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줘요. 네. 시간과 주가가 가격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그 가격 뭐 하락으로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좀 이제 그걸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고 이제 뭐 이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옆으로 이제 버틴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이제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하거나 뭐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이번 이제 연준 회의에 대한 여파를 또 소화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제 무엇이 연상되는가?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어떤 해가 바뀌면서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던 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한 거죠. 예. 1월도 됐고 했으니까 그래서 1월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의식, 예.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연상하고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서 가보자 하는 이제 1월 효과 그런 희망, 예. 이런 것이 이제 연상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주가가 싸졌다라는 큰 호재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비싸졌다라는 악재를 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저효과라고 하죠. 예. 1월 대비 현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작년 고점 대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요.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매크로적인 사건들이나 뭐 어떤 개별 기업들 사건들도 그렇고 이제 뭔가를 연상시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연상시키겠다. 근데 하지만 모든 주식은 가격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연상을 했어도 실제 오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장을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제 패드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졌고 이거 추가 하락하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던 분들이 많았었을 것인데 막상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오늘 이렇게 반등을 했었다. 그러면 이게 또 생각이 또 순간 확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주식에서는 최우선의 그 가치다. 예, 가격이 최우선의 가치다. 아무리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이제 반등도 못하다가 이렇게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하시는 분들 아마 엄청난 손해들을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상방 치신 분들 하방으로 떨어져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스닥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마 큰 손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 불안한 장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이 반등을 해주는 거예요. 예. 가격이 반등을 해주는 것이 뭐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모 유튜버 분이 테슬라가 오늘 뭐 제규어에서 제규어에서 이제 테슬라 충전 방식을 채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 뉴스로 말미암아 상승을 했었어야 됐는데 상승을 못하고 테슬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방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충전 방식을 택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여기서 나왔었던 포드, 예. 이게 대체 언제적 뉴스입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회사들이 추가로 이제 그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정말 철지난 낡은 뉴스 재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서프라이즈 성향을 띄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어가 충전 방식을 세택했다는 이런 뉴스는 주가 이 상승에 전혀 별로 한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이게 상승하는 이런 시기를 이제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요. 근데 상승은 뭐 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좀 아주 이렇게 어떤 중립적인 자세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냉정하게. 음. 그러니까 자꾸 상승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런 이제 좀 뭔가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충전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이런 뉴스는 이미 한참 여러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료로서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좀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뭐 가령 사이버 트럭의 공식적인 이제 뭐 판매와 인도 무슨 이벤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참 요번에 좀 테슬라에서 서운한 게 뭐냐면 예전에 새로운 모델 S 플레드 있죠. 플레드. 그때 이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에 있다가 행사장을 차려놓고 탄소 섬유를 감은 새로운 모터를 딱 선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플레드 S를 타고 터널을 막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완전히 그 풀 체인지된 모델 S를 선보이는 행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모델 3도 그런 행사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식 좀 상승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행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모델 3 때문에 이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다소 이제 넘어가는 생산 라인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도 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어차피 뭐 미래에 좋을 것 같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 모델 3의 풀 체인지 모델 이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거의 이 회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거든요. 모델 3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체인지를 할 때는 오히려 모델 S는 이런 행사를 안 해도 돼요. 모델 S는 회사를 떠받드는 기둥까지는 아니니까 이건 그냥 고급 모델이니까. 근데 S하고 아니 3하고 Y는 굉장히 기둥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체인지를 하면 이제 갭이 생기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좀 행사를 해줬었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머스크는 주식시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기는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완전히 신차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출고 행사, 예, 그러니까 예전에 사이버 트럭은 벌써 이제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출고 행사 날짜가 좀 나와주는 이런 뉴스라든가 언제 출고가 된다. 그런 정도 뉴스가 나와줘야지 좀 도움이 되는데 예, 제기어 같은 이런 소형 회사가 충전 방식 채택했다 이런 뉴스는 사실 이 하락장에 이걸 방어해내기에 너무 역부족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인도에서 배터리 뭐 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다 그냥 잡스런 뉴스들이에요. 이 진짜 무시무시한 이 하락장 예, 여기서 주가 방어를 하기가 다 역부족이다. 음, 그래서 지금 아주 예, 강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나 제가 저번에 이제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제 이탈했다. 그래서 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진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음, 아직도 좀 밑에 룸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죠. 그리고 항상 흘러내리는 주가를 볼 때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어디서 빨리 최저가를 잡아야 돼요. 최저가. 그리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올라오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도 된다. 올라가면 좋고. 그래서 어디서 최저가가 잡히나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저가가 잡히는 모습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최저가가 잡혀라. 이렇게 이제 최저가가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일단 뭐 전저점이 여기 있으니까 전저점까지도 좀 멀어요. 246, 아니 242 정도까지인데 좀 멉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이렇게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기시감인데, 아니 과거 여기도
이걸 뚫으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밀려났는데, 이번에도 또 요 지금 3월달 모습이 또 그대로 재현이 되네요. 역시 전고점은 한 번에 못 뚫는구나, 이렇게. 역시 좀. 그래서 이제 요 이후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잘 해낼까.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상황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제 9월 아니다 10월 2일인가 이제 딜리버리 발표. 요번에 많이 떨어지겠죠. 음, 이걸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0월 23일 정도 될 것 같은데, 25일이나 실적 발표. 예, 참 실적 발표에 대한 우리는 무서운 추억이 있죠. 그러니까 딜리버리 발표와 실적 발표, 이 두려운 두 상황. 예. 과거에는 이 실적 발표가 기다려졌었어요. 예. 와, 이번에 너무 이제 좋겠다. 기다려졌었는데 이제는 실적 발표일이 오면 두렵습니다. 두려워. 특히 이번에 이 모델 3의 체인지 때문에 갭이 발생이 돼버려 갖고 공백, 생산 공백이죠. 이걸 어떻게 이제 이번에 잘 넘어가느냐 이 겁니다. 여기서 회사가 해줘야 될 것은 뭔가, 예,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겠죠. 아니, 서프라이즈라기보다도 이런 사이버 트럭이나 행사, 사이버 트럭 행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이 첩첩산중이, 예, 첩첩산중이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